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19년 보세사 합격을 함께할 조성재 관세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세사 제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쉽게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보세사 시험 응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 보세사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보세사에 대한 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응시자 수가 1,900명에서 2,90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1,000명이 가깝게 늘어났는데 거의 2배, 1.5배에 가깝게 응시자가 증가를 했고요. 한편으로 합격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이 2014년에는 13.9%였던 것이 지금은 34.3%까지 오를 정도로 작년 한 해에 1,000명의 보세사 여러분이 합격을 했는데요. 작년 합격자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가 7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이 92점이셨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보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세사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세사 시험 과목을 살펴볼 건데요. 제1과목부터 5과목까지 5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 3, 4과목이 보세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제5과목과 그리고 4과목 관세 벌칙, 그리고 1과목은 이 보세사 업무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입 통관 절차는 물건이 수입이 되고 또는 수출이 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보세구역을 꼭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이 보세구역을 거쳐가는 중간에 어떤 맥락에서 저희 보세사의 업무가 수행이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로 최소 40점을 득점을 하셔야 하고, 이 5과목 평균 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되는데요. 제 1과목인 수출입통관 절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얕고 빠르게 공부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충분한 효자 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과목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관세법이 과세 파트와 통관 파트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법의 목적상 다른 형벌적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행정법적인 특성들이 여러 가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법 일반적인 내용이라든가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도 저희 1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챕터 1 관세법 일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큰 흐름인 과세와 통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는 납세 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챕터 2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납세 의무는 먼저 납세 의무와 성립, 확정, 그리고 이행과 소멸 단계, 이 시간 순서대로 성립, 확정, 이행, 소멸 단계를 거쳐서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은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세의 4대 요건이 납세 의무의 성립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4대 요건이라 하는 것은 관세율과 과세 표준, 과세 물건과 납세 의무자, 이 4가지가 갖춰지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요. 이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것을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에 확정 절차를 거쳐야 되게 됩니다. 신고 납부를 통하거나 부가거주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고, 기타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관세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하지만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관세 납부 의무가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부과의 제척 기간이라든가 관세 징수의 소멸 시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납세 의무가 과세 측면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소비세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세 감면과 환급, 분할 납부, 그리고 기타
이제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권리구제도 원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보세사 수업 목적상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챕터 3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얕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세법에서 물건이 실제로 이동하는 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관은 관세법에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관세법에 있는 절차를 준수해서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관에 대해서 공통적인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관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상 정해진 것 이외에도 각 개별 법령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수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원래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 못 쓰게 되면, 남용하게 되면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법상 통관 요건을 규제를 하고 있고, 다른 수입 물품들에 대해서도 각 개별 법령에 정해진 수입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개별 요건들 이외에도 또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규제된 원산지라던가 지식재산권 관련된 요건들이 꼭 구비가 되어야 통관이 가능하고요. 이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통관 제한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통관을 거치지 않아도 물건을 반출할 수 있게 되는 특례적인 규정들이 있는데요. 수입신고를 하기 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이라던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반출 같은 통관의 특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관의 제반 사항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수입과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반송은 이제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이 크게 많이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수출 통관 절차와 함께 반송 절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수출 통관 절차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적인 실체적인 요건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물건들이 실제로 검사를 받거나 적재의 의무가 이행돼야 되는 물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고 관련된 내용과 물품에 관련된 내용을 나눠서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 수출 통관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간이 통관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과목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명문항이 출제가 되는지를 지난 4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가지고 표를 작성한 건데요.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각 챕터들을 쓴 거고, 이 각 중목차 단위로 제가 출제가 몇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관세법 일반에 대한 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관세법의 용어의 정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2015년 2문제, 16년 4문제, 17년 4문제, 18년 3문제 같이 거의 4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에 비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꼭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납세 의무와 그리고 수입 통관 절차 전에 통관의 제반 사항이 각각 25%와 24%. 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매년 6문제에서 7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고, 통관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꼭 6문제 정도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힘을 줘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반면에 내용이 제일 많은 관세 감면과 환급, 분할납부, 권리구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매년 4문제, 많게는 6문제, 적게는 2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면 되고요. 수입 통관 절차가 저희가 보세사 업무의 특성상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수출 통관 절차는 저희 보세사 업무상 규제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를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 힘을 줘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량은 많지만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를 제가 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쉽게 보세사를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의는
이 관세법상의 용어상 정의나 구조가 친숙하지 않은 분께 굉장히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고, 그리고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험을 보세요. 그렇지만 실무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규정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체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그 근거 규정을 이제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 강의를 권해드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물류나 관세에 관련된 업무를 해보고 싶은데 국제무역사 같이 다른 연관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면서 기초 지식은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각 고시, 실무상의 고시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고시 규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없으신 분, 저희 강의를 통해서 각 고시 규정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출제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시험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등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 제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와 함께 즐겁게 2019년에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보세사 O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